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10월에 실시된 29번 어법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답률이 5위인 거 보니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 it takes의 구문, 그러니까 it takes가 가지고 있는 이 구문의 일단 구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까지 독해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렬 구조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day라는 이거는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독해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이 day가 여기서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The greatest invention in linguistics, 그러니까 언어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인 이 대명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를 위해서 어법을 한번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이 필수 부분과 수식 부분, 이 기타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be bound to 수능에 100% 나옵니다. 이 be bound to는 obligate라는 것은 의무가 있다는 것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뭘 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be bound to가 뭐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너는 의무적으로 follow 따라야 되는 거죠. 그 게임의 룰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날씨 예보가 비를 예보한 날씨 예보로 인해서 자, it found to rain. 내일 비가 반드시 내릴 것이다. 내일 비가 반드시 내릴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수능에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엮여 있다. 그럴 때는 이 bound가 이 bind의 뜻이 갖고 있죠. be bind가 묶다죠. be bound, 묶다. 이 묶다. 자, 이 tie의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prisoner는 체어에 묶여져 있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 be bound to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head off. 이 head off는 이제 off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구에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건 on이죠. 근데 이것에서 떨어지는 것이 off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머리를 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출발하다, 떠나다는 뜻이 있죠. 어디야? destination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헤드니까. 그래서 off는 떨어져서 가다. 어디로? 요 to가 중요한 거죠. 왜요? 목표지 않습니까? beach로 향했다. 이해됐죠? 두 번째는 그 매니저는 자, 여기서는 any potential 문제를 떨어뜨려서 가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off가 전치사로 뒤에 것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뒤에 것을. 우리가 이거 발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잠재적인 문제를 떨어뜨려서 향하게 가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다. intercept 하다는 것은 발생을 못하게 하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잠재적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떨어뜨려 가려고 노력했다. 이런 뜻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head off. 그 다음 여기도 누군가를 지시하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여기서도 이 크라우드, 군중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지시했다는 거죠. 그 경찰은 had, 지시했다. 크라우드를 떨어뜨리라고.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떨어지도록 away from, 어디서부터? 위험한 지역에서부터 이 군중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군중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지시했다는 얘기예요. 군중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자, 이해되셨죠? 이거 반드시 head off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as yet 나왔죠. 우리가 yet 이란 뜻이 아직도 라는 뜻이 있잖아요. 아직. 그래서 이 as가 붙어서는 어떤 뜻을 더 가지고 있냐. 이 as가 아마 어떠한 선생님들도 말씀을 안 하실 건데 그냥 yet만 쓰지 왜 as yet을 썼냐는 거죠. 그래서 이 as가 yet을 수식한 거예요. 이 as는 현재의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그 지점까지, 지금까지라는 뜻을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아니면 그럼 나중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데 사용하는데 무언가 아직 현재까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현재의 순간까지는. 그러나 아마도 발생할 거예요. 미래에는 발생할 거라는 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아직은 뭐죠? 아직도, 지금까지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s yet이라는 것은 자,
진행, 기대의 진행, 미래에 뭔가 진행될 거라는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이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았다. 예만 써도 되는데 예제에서 쓰는 것은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나중에는 될 가능성이 있지,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이언티스트는 현재까지 발견했어요. 치료법을, 그 질병을. 예, 아직까지는 그 질병을 발견 못했는데 미래는 혹시 있지 않을까?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자, 아직까지는 어떠한 사람도 figure out, 자, 솔루션을 논리적으로, 자, figure out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머릿속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자, 꼭 이것도 참고로 아시면, 뭐 꼭은 아니지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hroughout, 이것도 수능에서 100% 나오죠. throughout 다음에는 장소가 나오고 시간이 나오는데 여기는 장소죠. 그럼 그 장소 도처에 라는 뜻이에요. 도처에 이해되셨죠? 요거는 도처에, 장소는 도처에, 시간이면 내내,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페스티벌은 도시 도처에 이렇게 셀레브레이트 되었다는 거죠. 그는 조용한 채 남아있었, 내내, 미팅 내내, 여기 시간의 관념이니까 미팅 시간 내내 이렇게 조용함을 유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굉장히 중요한데 수능에 100% 나오죠.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질 않는데 참 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last라는 것은 부사의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도착했다. 레이스에서 마지막에라는 부사의 뜻이 있다. 너는 그를 언제 봤니? 마지막으로 언제 봤니라는 부사의 뜻이 반드시 있다. 그 다음에 동사의 뜻이 있다. 부사가 한 90% 이상 쓰이죠. 그리고 동사는 한 10% 정도 쓰이는데 계속되다, 지속되다, 견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미팅은 단지 몇 분 동안 지속되었다. 자, 그는 그 직업에서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정사, 이게 한 80% 되겠네요. 이게 한 20%, 이게 한 10% 되고, 자, 80%, 10%. 자, 한정사, 형용사죠. 뒤에가 이렇게 last bottle, last bus, 이렇게 last night 이런 식으로,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물이야. 우리는 마지막 버스를 잡았어. 집에 가기 위해서 마지막 버스를 우리는 잡아서 탔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 정말 비겁합니다. 이 부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문제 출제가 됐는데요. 이 부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동사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비겁합니다. 자, 오늘은 어법적인 관점을 한 80% 이상을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수 부분 명동명, 명동형, 명동명명,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독해를 할 때도 이 부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0.1초 만에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필수 부분은 명동명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명동형, 명동, 명명 구조가 있다. 이거에다가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이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동명이 있으면 여기 1, 2, 3, 4에 이 수식 부분이 굉장히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1번에, 2번에, 3번에, 4번에, 이 3번에는 이제 가능한 한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 3번도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 위치에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이 돼요.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3개 들어갈 수도 있고 중복을 허락해서 합니다. 아카데믹 라이팅에서는 중복이 한 3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자, 이해됐나요? 이렇게 3개씩 들어간다는 거죠. 동, 그 다음에 명 다음에 3개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4번 위치에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가능한 한 넣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3번 이렇게 항상 이 3개를 가장 많이 넣어요. 아카데믹 라이팅에서는 제 경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수식 부분이 1번부터 6개가 있는데 6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기타에는 우리가 이 병렬 구조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단수복수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제기대명사, 도치도 파악하고 형용사냐 부사냐도 파악하고 비냐, 두냐, 해부냐를 파악하는 거 요것도 문장에 나오면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본 후 다시 돌아와서 실제로 어떻게 풀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공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부분과 자, 수식 부분을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중요한 거는 필수 부분. 자, 따라하세요. 명, 따라하세요. 명, 이게 동이죠. 여기서는 전치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어요. 이렇게 전명. 그러니까 뭐가 끼었죠? 여기 전명 1번이 낀 거죠. 1번이. 자, 이해되셨나요? 전명이 끼었습니다. 여기만 봤을 때,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부사 끼었죠? 여기 부사, 여기 부사 끼었습니다. 부사. 그 다음 또 부사, 또 전명. 보이시나요? 전명 또 끼었죠? 여기 전명. 여기 부사예요, 부사. 이 부사절이나 부사구, 부사가 나왔다는 거, 이게 됐나요? 자, 수식어구 다 보입니까,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왜요? 이게 필수 부분. 자,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descendant, 우리의 후손들이 자, 지구에 발을 붙였다가 지구에서 발을 떼서 향하는 거죠. 투가 중요한 거죠. 어디로 향하나요? 다른 별, 여기를 개라고 하죠. 개. 시스템을 이렇게 개, 세상을 개라고 합니다. 다른 별개, 다른 별 행성, 별개. 그래서 개라는 것은 여러 개 모인 거죠.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태양계 할 때 이 개입니다. 그때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굉장히 데이가 나온 순간 고마워요, 교수님. 뭐예요, 이거는? 그렇죠. 우리의 디센던트를 받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 결속장치 보셔야 돼요, 이거.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자, 데이는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은 아마도, 자, 이게 행성이죠. 이 행성을 뭘로 이용합니까? 디딤돌로 이용하는데, 자, 휘치는 디딤돌이죠. 디딤돌의 일부가, 자, 이 휘치가 왜 나왔을까요? 나 수식어구 신호예요. 그래서 수식어구 신호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 뭐라고 휘치가? 이 디딤돌의 일부는 단지 루지 부사예요, 부사. 자, be bound to 보이시죠? 자, 이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be bound to 어디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근데 루즐리하게 타이트가 아니고 루즐리하게 묶여 있어요. 어디에? 우리의 태양계에, 우리의 태양에 루즈하게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림을 그리면 이것도 그냥 아무도 설명을 안 하는데, 자, 보시면 이게 태양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태양계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태양계잖아요. 뭐 수, 금, 지, 화, 목, 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태양계에 묶여 있죠. 묶여 있는데 이 행성이라는 것은 태양계를 벗어난 이 행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행성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태양계보다 루즈하게 묶여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이유는, 자, 데이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손들이, 자, 부사, 전명. 그 다음에 요거는 동격이죠. 동격. 우리의 후손들은 도달할 거예요. 거의 반쯤 도달할 겁니다. 어디에? 가장 가까운 스타 시스템, 별개가 뭐겠습니까? 이 별개가 여기가 있는 거죠. 또 별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게 뭐예요? 여기가 알파 센타우리라는 이 별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반쯤 도달한 거예요. 가장 알파의 반쯤 도달한 것이 여기죠. 이게 지금 현재 이 행성들이죠. 이 행성들. 이거 코메트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우리의 디센던트, 우리의 후손들은 아마 이 코스메트를 이용할 거예요. 행성을 이용할 건데 디딤돌로. 자, 그 디딤돌 중에 일부가 루즐리하게 태양에 묶여 있는 거죠. 이거에. 그 이유는 그들이 요거의 반쯤, 그러니까 요 행성과 요 행성이 중간쯤에 있다는 거예요. 거의 반쯤에 도달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요 알파 센타우리에. 자, 이해되셨나요? 요런 그림이 이 2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어법적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독해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천천히 보시면
자, 이게 명, 이게 동, 명 끝났어요. 이게 뭐예요? 필수 부분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자, 전명 나온 거고요. 자, 이게 뭐예요? 이거, 그렇죠.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이니까 형용사절 3번이 붙은 겁니다. 3번. 자, 요 스텝, 이거 붙고 명동, 형 나왔죠? 명동형, 전명. 보이신가요? 이건 부사. 그러니까 맞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보이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부사. 이거는 bind의 과거분사형이죠. 자, 보이시죠? 그 다음, 이게 뭐예요? 부사, 이 뒤가 절이죠. 그래서 이 부사 절이 붙은 거죠. 이 5번이 붙은 겁니다. 5번. 자, 이 절을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부사절이 붙은 거고, 이거는 형용사절이 붙은 거고, 이거는 명동명이 붙고, 이거 전명이 붙은 거죠. 크게 보면. 자, 명동명 붙고, 전명 붙고, 형용사절 하나 붙고, 여기 부사절이 크게 붙었죠. 절이라는 건 또 문장이니까, 또 그 절 안에서 이게 명, 전명 붙고, 명동형, 전명이 붙은 거죠. 자, 절이니까 또 명동 나오고, 부사, 전명. 이거 동격이고. 자, 이해되나요? 명사. 이거 명사.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아무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주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독해적 관점 먼저 볼게요. 우리의 아주 먼 이 후손들은 결국 식민지 할 거예요. 뭐요? 많은 우리의 은하계를 식민지 할 거예요. 식민지 한대요. 우리가 다 정복한다는 거예요. 많은 갤럭시를. 자, 어떻게 한 것처럼 비유한 거죠. 비유. 자, 우리의 최초의 유기체, 지구상에서의 우리의 최초의 유기체가 옛날에 한때 우리 지구상에 이 살아있는 생물이 지구의 젊은 바다를 식민화한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쓴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또 어법적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저 문장론입니다. 문장적 관점. 이게 명이죠, 명. 이게 동, 이게 명이에요. 이게 명, 크게 명.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부사예요. 부사, 절이 붙은 거죠. 그래서 또 명, 자, 전명 붙고, 부사 붙고, 동, 명이 붙은 거죠. 자,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 부사절 또 나왔죠. 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고,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인스텔라, 이미그레이션, 이게 이제 성간의 이동, 성간의 이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주한다는 거예요. 이주는 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아직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아직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기술들에 우리는 의존할 거예요. 이 성간으로 여기서 여기 가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for 병렬, 두 번째 for 병렬, and 3 세 번째 병렬. 이게 보이시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성간의 이주는 달려있다는 거예요. 달려있어요. 어디에 근간을 이루어서 달려있냐. 아직까지 상상할 수 없는 기술들에 의존돼야 돼. 성간의 이동은. 자,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우주선이 있어야 될 건데, 우주선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죠. 그렇죠. 우주선 기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해야 돼. 여기 성간을 우리 산소가 있거나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 땅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 기술. 세 번째는 자, 인간이 하이버네이션, 이게 이제 동면이라고 잠을 자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동면을 하도록 하는 기술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보세요. 이 레스가 부사로서 쓰일 수 있어요. 자, 어법적으로는 이 레스트가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냥 구조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의미적으로 틀렸어요. 의미적으로. 자, for centuries. 수백 년 동안 잠을 계속 지속되는 동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사가 아니고 last라는 동사가 와서 ing를 붙여서 형용사화하는 거예요. 형용사화. 그래서 형용사구, 이게 lasting이라는 형용사구가 이 동면을 수식하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수식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의미, 해석으로밖에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웠던 겁니다. 이거는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어법적으로 그냥 이 자리는 부사 자리에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부사로 자주 쓰여요. 뒤에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수세기 동안, 그냥 후세속기 동안, 마지막에 수세기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의미상 하이버네이션이 수세기 동안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상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번 문제가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겁니다. 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스텔라 이미그레이션은 의존해요. 아직까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에 의존돼야 돼요. 자, 이게 이거 전명 보이시나요? 이 전명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 두 개를 그냥 타동사화 시켜서 이건 지금 자동사인데 타동사화 시켜서 그냥 명으로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거를 그냥 타동사화 시켜서 명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전명 and 그 다음에 전명 이게 뭐죠? 수식어고 lasting 이라는 수식어고 그 다음에 전명. 그럼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 빨리 풀었나요? 아니요. 저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2번인데 이 2번 구문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것이 너무 쉬우니까. 1번, 3번, 4번, 5번이 너무 쉬워서 이 2번을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인스텔라 저니,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구 태양계에서 이거 알파 뭐였죠? 알파 센투루니? 알파 센타우리네요. 자, 인스텔라의 이 여행이 또한 자, 의존하는 거죠. 명동명 전명. 자, 이 인스텔라 저니는 또한 존재에 의존해야 돼. 그룹의 존재. 어떤 그룹이냐? 자, 리스크. 자, 웰랭투인데 이게 being이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얘가 be가 있는데 얘가 being에서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ing를 써서 형용사 구를 만들어서 수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다. 길게. 그리고 위험한 여기서 기는 이 voyage를 수식한 거죠. 길고 위험한 이 항해를 위협을 무릅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그룹들의 존재에도 의존해야 돼요. 자, 이것도 좋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니까 잘 보세요. with little 따라하세요. with little, with low 이거는 without이에요. without.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수능에 100% 나옵니다. 이거 100% 나옵니다. 희망. 되돌아온다라는 희망 없이 길고 위험한 항해를 의지를 가지고 무릅쓰려는 그룹의 존재에도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고, 자, 이제 해석. 자, 해석을 해볼게요. 의미. 자, 해석이래. 문장론으로 볼게요. 명동명, 우리 어법적인 관점. 명동명, 전명, 수식어구, 이게 지금 수식어구, willing. 쪼개면 이것도 쪼갤 수 있지만 그냥 크게 보면 이렇게 해서 수식어구를 여기까지 볼 수 있죠. 여기 전명이 이게 전명이라는 거죠. 또 전명. 보이시나요? 이걸 또 쪼개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수식하고 요거는 뭐 하려는 이라는 뜻이고. 자, 이해되셨나요? be willing to risk를 하나의 덩어리로 봐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명동명이에요. 정확히는 명동, 전명, 수식어고 willing, 형용사고 willing, 그 다음에 to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작은 과정, 그러니까 constituent, 이제 구성소인데, 그러니까 이 구성소 안에 또 작은 것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큰 구성소, 이게 작은 구성소. 그러니까 이게 작은 구성소를 쪼개면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여기서 붙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 자, it 다음에 여기서 to가 보일 줄 아는 눈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눈으로, 이거는 시력 테스트. 그러니까 it take가 보이면 it takes, 이게 눈에 보이면 이 to를 기다리는 이 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보겠습니다. 이게 명하고 이게 수식어고 형용사 구가 붙은 거죠. ing 붙어서. 그 다음에 전명,
전명, 이것도 전치사입니다. 전명. 자, 그 다음에 to 나오고, 자, 이렇게 투부정사, 투부정사 나온 거죠. 근데 요 전체가 이게 가주어, 이게 진주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게 진주어 앞에 가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사물이죠. 거의 사물이죠. 거의 사물이기 때문에 사물은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if로 해석하거나 because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에 도착한다는 것은 필요로 한다. require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자, take가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요구하다는 뜻이에요. 요구하다. 뭘 요구합니까? 그렇죠. 스페이스 우주선을 요구하죠. 근데 그 우주선은 어떤 우주선이에요? 트래블링 수식이에요. 수식 트래블링 1%의 속도 스피드 빛의 속도의 1%로 트래블링하는 그러한 우주선이 필요해요. 자, 우주선이 필요한데 그 우주선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주선에게 이게 명, 그 다음에 이게 명으로 볼 수 있죠. 4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에 도착하려면 요구하는 거예요. 필요해요. 스페이십을 요구하는데 그 스페이십은 빛의 속도의 1%로 운행하는 스페이스인데 그 녀석에게 명명 take 다음에 명명으로 본다고 그랬죠. 자, 400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가 이걸 좀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 takes의 문장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It takes 나왔죠? 그럼 뭘 기다린다고요?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시력 테스트. 다시 it takes 뭐가 보인다고요? 이게 보여야 한다고. 제가 일부러 중간에 길게 만든 겁니다. 자, it takes 뭐가 보인다고요? 그렇죠.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it는 가주어고 이 to가 뭐라고요? 이 to가 진주어이기 때문에 거의가 이 진주어는 뭐다? 사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려면 if로 해석한다. 뭐뭐 하려면. 자, 올라가려고 해요. 뭐를? corporate ladder. 그러니까 기업에서의 기업 사다리, 그러니까 승진이죠. 성공적으로 기업 사다리를 올라가려면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요? 굉장한 아주 그냥 딱 확고한 개인에게 굉장한 확고한 개인들 의지가 있고 이렇게 결정력이 있는 사람, 결단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몇 년의 아주 무자비한 노력, 몇 년의 아주 엄청난 노력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보이십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또 ing 나왔고, taste 나왔고, to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명에게, 자, 엄청나게 특이한 그런 재능을 가진 언어학자들에게 수십 년간의 엄청난 양의 공부와 실습이 필요로 한다. 요구되어진다. 뭐 하는 것은? 플루언트. 자, 12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기프트된 링귀스트에게도 수십 년의 이러한 것이 필요로 하다. 자, 또 그라운드 브레이킹 앱, 그러니까 엄청난 돌파구, 혁신적인 앱을 개발하려면 고도의 혁신적인 팀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24시간의 수달에, 여러 달에 24시간의 근무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팀은 어떤 팀이냐? 갖춘 팀이에요. 어떤 팀? 커팅 엣지 기술.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을 갖추어진 팀에게 뒤에 거를 이렇게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takes 명령 구조가 나온다. 이해됐나요? 이 to, 이게 가장 어려운 구문입니다. 이거 꼭 오늘 공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보시면, it 나왔네, takes 나왔네, 쭉 to 기다려야죠. to,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에게, 여기서 수식 붙었죠?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만의 시간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뭐다? 형용사절. 아까 willing하고도 똑같죠? 이 willing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이 문제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but. 그러나
만약 그들이 뭐겠습니까? 그들 스페이스십이겠죠. 스페이스십이 바깥으로 퍼져나가요. 어디서부터? 거기가 어디예요? 그렇죠.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에서부터 아까 우리 말했지만 태양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알파죠. 여기가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 여기예요. 거기가 여기예요. 여기 자 센타우리로부터 이 센타우리부터 또 뻗쳐나간 다음에 어떤 속도예요? 동일한 속도는 뭐예요? 빛의 속도도요. 빛의 속도. 동일한 속도는 빛의 속도의 1%의 속도로만 여기서 또 뻗어나가려고 한다면 if, 자 이게 부사절이죠. if 다음에 부사절. 자 명동 전명이죠. 보이시나요? 명동 전명. 자 대의가 뭐예요? 그렇죠. 우주선은 settle. 자 성계죠. 별들이 있는 그런 성계에 도달했죠. 다른 성계겠죠. 자 뭐 내내? 그렇죠. 은하계 도처에, 은하계가 있겠죠. 은하계가 굉장히 큰데 이 은하계 내내 도처에 이 은하계에 굉장히 많은 성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성계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느 정도 하나? 이게 100이고 이게 100만이니까 1억이죠. 1억 년이에요. 1억 년의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예요? 1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억 년. 1억 년 안에 은하계 도처에 있는 성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만약 우리의 스페이스십이 동일한 속도, 스피드의 1% 속도로 여기 센타우리 시스템,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에서부터 이렇게 쭉 뻗어 나간다면 우리의 스페이스십, 이 우주선은 아마 도착할 거예요. 이게 여기 이 근처에 있는 거, 이 밀키웨이 근처에 있는 이런 성계에 도착할 수 있어요. 얼마나? 1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시간이라는 거죠. 1억 년이죠. 요거 뭐예요? 1억 년이 1억 년. 1억 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단지 약간 더 긴 시간이에요. 뭐보다도? 그렇죠. 시간의 그런 범위보다도 어떤 범위? 우리가 공룡이 우리의 지구를 지배했던 그때 이래로 시간보다 약간 더 긴 시간이라는 거 1억 년. 그러니까 공룡도 우리 지구에 산 것이 한 1억 년 정도 살았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문법적 관점에서 문장론으로 한번 볼게요. 부사절 명동명, 이게 전치사겠죠? 전명. 그리고 형용사절 명동, 이게 뭐예요? 명동형. 이 대니 뭐예요? 전치사죠. 전명 보이시나요? 전명.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명동명이 나갔으니까 이건 접속사죠. 접수 다음에 명동명. 이것도 부사죠. 부사절 보이시나요? 이게 부사절, 여기도 부사절, 그 다음에 명동명, 전명, 그 다음에 형용사절 끼겠죠. 자, 보이시나요? 크게 보면 부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낀 거죠. 자,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꼭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which는 명사로서 괜찮은 거죠. 트래블링은 여기서 수식하니까 괜찮은 거고.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키우고요.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이걸로 봐야 되겠군요. 자, 이걸로 보면 딱 보는 순간 이걸 뭘 묻는 문제입니까? which가 보는 순간, 이것은 수식어구나. 이거 수식어구인지 너 알아? 이거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 which가 명사인 거 너 알아? 이거 물어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세요. 명, 동, 명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어구 맞죠? 너무 쉽잖아요. 전명 나왔으니까 수식어구. 그리고 또 얘가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명동, 형. 그러니까 맞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세요. 이걸 왜 물어서 이거는? 너 수식어구 알아? 수식어구 뭐? 형용사 구 알아? 이거 물어본 거죠. 자, it takes, 이거에 대한 사전 공부는 돼 있어야 돼요. 이 to, 이거 못 보면 이거 못 풉니다. it takes to 못 발견하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명, 그 다음에 요거 명. 요 보이시나요? 요렇게.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수식어구 자리다. 수식어구 자리 너 알아? 이거 묻는 거죠. 그 다음에 형용사 구 알아? 좀 어려운 말로 분사, 이게 지금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 1번. 여기도 수식어구 보이십니까? 딱 보는 거 수식어구 써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여기 부사절 수식어구 신호잖아요. 부사절. 그러니까 이게 명, 자, 동, 이게 형. 이게 보이시나요? 그 다음 전명. 명동형 전명. 부사 괜찮죠? 자, 여기서도 for 자, and for 이게 병렬인 걸 첫 번째 봐야죠. 이거 병렬인 건 너 알아? 이 병렬 구조가 첫 번째 이거 발견 못하면 어렵습니다. 이것도. 자, 이것도 자 부사 형용사 그다음에 이건 명사. 그래서 이게 이 전체로 명사로 보는 거예요. 이 명사의 구성소 안에 부사 형용사 명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명 보이시나요? 자, 그다음 여기서는 해석을 했어야 됩니다. 여기서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이것을 수식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이거 수식어구 자리인지 너 알아? 이거 묻는 거죠. 명, 동, 크게 봤을 때 명동, 명, 전명 이게 수식어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수식어구로 쓰인 거 너 알아?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willing to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냥 쉬운 거죠. 그냥 willing to 이렇게 해서 수식어가 된 거니까.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요 3번도 여러분의 좀 눈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명이죠. 명, willing to 이게 동이죠. 이게 조동사로 쓰인 거죠. 조동사적으로 쓰인 거죠. 이게 크게 보면 구성소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쪼갠다면 이것도 이렇게 되죠. 명, 동, 형 오고 이게 투부정사가 붙은 거죠. 이렇게 구성소로 볼 수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얘가 동, 이게 명이 되는 거죠. 명동, 명. 보이시나요? 명동 이거를 조동사처럼 보는 거죠.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어에 보조 용언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 용언이 있고 보조 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 용언 플러스 우리나라는 본 용언. 그러니까 보조 용언, 본 용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는 보조 용언, 이게 본 용언이 된 거죠. 우리에게는. 기꺼이 딜리트 하려고 한다. 기꺼이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용어와 보조용어이 붙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식으로 말을 하면. 근데 이제 미국식으로 말하면 이건 조동사처럼 쓰였다는 거죠. 조동사, 그 다음에 이게 동사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자, 해석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건 이제 전치사로 쓰였죠. 명동형, 전명. 이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명동형하고 전명 이렇게 be capable of, be willing to 이렇게 쓰이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만든 겁니다. 명보고 또 be ready to explore 이걸 전체를 동사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아니 난 이렇게 안 보고 싶어. 그러면 명동형 이거 투부정사 이렇게 수식어구 붙은 걸로 볼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크게 보는 단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동명 보이시나요? 지금 여러분 눈에 이게 보이시게끔 일부러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be able to 여기 보이시나요? 덩어리 구성소 보이시나요? 네, 이게 구성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be eager to 보이시나요? 네, 이거 보이시라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be committed to 이것도 여기까지 해서 구성소를 큰 구성소를 만들고 안에 여기서 to는 전치사입니다. 이건 외워야 돼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자, 명, 동, 명. 자, 이해되셨죠? 자, be excited to engage 여기도 동사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명, 동, 이거는 전명 이렇게. 자, 보이셨어요, 여러분? 자, 이게 이렇게 쓰였죠. 자, 조동사적으로 쓰였고 또 보세요. 여기도 be capable of 또 보이시죠? 자, 이제부터는 보세요. 이것도 이걸 동으로 보고 여기까지를 동으로 보고 명동 전명 보이죠? 이제 보세요. equiped에서 수식 붙었죠? 그렇죠? equiped에서 수식어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 전체를 동으로 보고 명동 전명 보고 자, ready to에서 뭐예요? 수식어구 붙은 거예요. 수식어구. 자, 보이시죠? 이렇게 수식어구. 그 다음 여기도 전체로 동명에서 보세요. 수식어구 붙은 거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시라고 만든 거예요, 일부러. 자, 보이시죠? 이렇게 수식한 거. 중요한 건 뭡니까? 명동명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희 보세요. 이게 명이고요. 이게 동형, 명동형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수식어고 이게 붙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capable 이렇게. 이거 당체가 형용사니까
구성소 안으로 쪼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보세요. 명 보이시죠? 자, 이게 조동사고 이게 동사 명동형 보이시죠? 명동형 전명. 그다음 어때요? ready 여기서부터 뭐예요? 이렇게 수식하는 거. 중요한 게 뭐예요? 명동명이 보이고 나서 명동형 필수 부분이 보이고 나서 수식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명동. 자, 이게 명동명이죠. 자, 명하고 수식어가 붙은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여러분 보이시라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자, 이제 글의 단서. 그냥 이거는 이제 독해 문제가 아닌데 독해 문제로 보자면 가장 중요한 글의 단서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 but. 지금 여행하는 얘기 하는 거죠. 이 데이가 중요했죠. 데이가 사실은. 예, 데이가 중요했죠. 자, 그다음 대조. 어떤 거가 대조를 이뤘나요, 여러분? 우리 현재의 우리와 미래,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의 descendant가 대조를 이룬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트랜지션 시그널 텍스트 구조는 그냥 A가 A로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리피트, 자, 우리하고 데이 이게 나왔다는 거. 그다음 우리와 우리의 데이. 그다음에 알파 센츄리 시스템과 밀키웨이. 아까 알파가 있었고 밀키가 있었잖아요. 1억 년 걸리는 거. 그다음에 주제를 잡아보자면 다음의 프론티어 개척자죠. 우리 다음 세대의 개척자. 지구를 넘어가는 거죠. 지구가 태양계가 있으면 새로운 시대죠. 자, 뭐죠? 밀키웨이를 정복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가는 거. 자, 어떻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